자, 장비의 기본 설정하고 인터페이스의 IP 설정들을 해서 요 각 구간마다 통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안내되어 있는 대로 초기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1에다가는 계정, 이네이블 비밀번호, 호스트 이름 이런 것들 결정해 주고, 콘솔로 접속했을 때 어떻게, 일단 원격에서 접속했을 때는 어떤 환경을 줄 건지 대략 만들어 봅니다. 자, 기본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네이블 들어가서 컨피규어 터미널 들어가서 막 일일이 하나씩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 설정들을 쭉 세팅하기 위해서 편한 방법은 메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실제 컴퓨터로 라우터에 연결을 하더라도 이런 콘솔 창에서 텍스트 형태로 명령어를 입력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정이라고 하니까 그 설정을 미리 메모장에 작성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able 명령어들, 첫 번째 R1 라우터에 들어갈 명령어들이에요. R1에 설정할 거다. enable, 그리고 configure 터미널. 자, 들어가면 전역 설정 모드가 됐겠죠. 순서대로 들어가면. 그럼 여기서 호스트 네임을 라우터 1이요, 유저 네임은 시스코요, 시크릿으로 비밀번호 시스코요, 계정도 만들어주고, enable secret 시스코, enable 할 때 패스워드도 설정해주고, 다음 명령어 잘못 입력했을 때 no IP 도메인 룩업 이 기능을 꺼주도록 하죠. 이 정도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콘솔로 접속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건지의 환경, 이거는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으로 인증하겠습니다. 로그인, 로컬. 로그인이라고 쓰면 비밀번호 인증, 그리고 인증을 사용하겠다, 인증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로컬이라고 쓰면 이런 계정들을 활용해서 인증하겠다. 만약에 인증 같은 거 안 쓰고 싶으시면 인증을 안 쓰겠다, 노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노 로그인 하면 인증을 안 써요. 그냥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로컬 한번 해보고, 타임아웃 시간, 타임아웃 시간은 10분으로, 그 다음 로그 메시지 동기화, 로깅 싱크로노즈라는 명령어까지 들어가면 콘솔에 관련된 기본 설정이 들어갔고요. 자, 동일한 개념으로 라인, 콘솔이 아니라 가상, 텔넷과 같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이렇게 접속했을 때는 비밀번호로 인증하겠다라고 했어요. 패스워드, 시스코, 로그인, 요 두 가지가 세트가 되는 거죠. 타임아웃 시간은 5분, 로그 메시지 동기화. 자, 요게 기본 설정이 되겠네요. 라우터 1의 기본 설정. 그래서 R1에 가서, 지금 저는 컨피규어 터미널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또는 우클릭 페이스트 해서 붙여 넣으시면 주르륵 명령어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훨씬 편하겠죠. 어차피 기본적인 명령어 일괄적으로 들어갈 건데 굳이 일일이 한 번씩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 번 적어둔 걸 가져다가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텍스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R2, 달라지는 건 호스트 네임만, 그리고 R3, 세 번째 라우터도 호스트 네임만 바꿔서 하나씩 집어넣을게요. 라우터 2에 가서
주르륵. 혹시 몰라요, 오타가 있거나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안 되기도 하니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R3. 다 써봤던 명령어죠. 기본 설정을 해보자.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자. 그리고 IP랑 전부 다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랑 패스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요 두 가지에 따라서 설정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각각 설정을 해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P 주소를 모르시면 답이 없죠. IP 주소를 모르면 이런 설정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데, IP 주소를 알면 이제 IP에 대한 것들은 크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고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IP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서 일단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봅니다.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부터 할까요? 패스트 이더넷. 지금 일부러 제가 손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터페이스는 0/0번.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IP 어드레스 192.168.10. 몇 번을 쓰자고 했냐면 254번을 쓰자 그랬어요. 요 대역 254번. 그리고 마스크는 /24라고 돼 있으니까 25.25.25.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고 no shutdown 이라고 해주면 얘가 활성화될 겁니다. 패스트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미 클럭도 있고,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방식 자체의 이름이 이더넷이고, 그 다음에 대역폭도 패스트 이더넷 그럼 100Mbps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IP 주소랑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이어서 인터페이스 시리얼 0/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저쪽에 들어갈 내용은 인캡슐레이션 HDLC를 쓰자고 했네요. HDLC라는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스코 거고요. 하나는 표준 HDLC라고도 있어요. 웬 환경에서 여기 주고받을 때의 이계층 프로토콜 종류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캡슐레이션 HDLC, 그 다음에 클럭, 얘가 DCE 포트죠. DC 클럭을 제공하는 포트. 그래서 클럭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역폭 밴드위드 128을 써라 돼 있죠.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12.12.12.1번을 쓰자. 25.25.25.0. 물론 막 대단하게 깔끔한 설정은 아니겠죠. 요 점대 점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IP 주소가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지금 대역을 이만큼을 쓰자라고 해놨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 IP 설정하는 건 내 맘이에요. 실습할 때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규칙에만 맞으면 되겠죠. 그리고 no shutdown 여기까지 해주면 인터페이스 설정이 완료가 될 겁니다. 요거는 라우터 1번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정. 그리고 설정하면서 여러분께 또 하나 전달해 드릴 만한 거는 요거예요. 지금 라인 콘솔 0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라인 VTY 설정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유저 모드에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올 수 있었고,
configure terminal이라고 하면 전역 설정 모드죠. config 전역 설정 모드가 됐어요. 그럼 지금 라인 콘솔 0번에서 라인 설정 모드로 넘어갔는데, 라인 설정 모드가 콘솔도 있고 VTY도 있잖아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지금 해본 거예요. 콘솔 라인을 설정하던 곳에서 이제는 VTY 설정으로 넘어온 상태. 그리고 동시에 인터페이스 설정 있죠? 요것도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요. 바로바로. 요 모드는 모드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뒤로 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보면 바로 인터페이스 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설정을 한 걸 그대로 갖다 넣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라인 모드였는데 인터페이스 모드로 바뀌었죠. 괜찮아요. 이렇게 동작할 수 있어요. 꼭 뒤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그래서 R1의 인터페이스 설정을 끝냈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스위치 쪽에 연결된 포트가 살아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스위치의 기본 동작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공부해 볼 겁니다. 스위치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 동작되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면 녹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통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PC에다가는 미리 IP를 설정해 놨어요. PC에다가는 미리 IP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PC 쪽으로 192.2 핑 2를 쓰는 이유는 저 바깥으로 프리빌리지 모드로 나가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건데, 요 시점에서 바로 나가지 않고 핑을 써보려고 작업해보는 거예요. 192.168.10.1번으로 핑을 했을 때, 자, 핑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첫 번째 느낌표가 하나 빠져있죠? 점으로. 요건 타임아웃 된 겁니다. 제대로 통신이 안 된 거. 5개의 ICM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리퀘스트를 첫 번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맨 처음에 요 점, 핑이 하나가 빠진다, 핑 하나가 동작하지 않았다. 요건 왜 그러냐면, 라우터 입장에서 요 컴퓨터에 무엇을 모르죠? 처음에 요 PC의 이계층 맥어드레스 주소를 몰라요. 맥어드레스 주소를 몰라서 처음에 우리가 핑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1번 IP를 가지는 장비의 맥어드레스가 뭔지, 그때 요 사이에서 ARP가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ARP가 동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ICMP가 하나 전송이 안 된 개념이 되고요. 이제 ARP 정보를 알아왔으니까 1번 IP를 가진 장비가 어떤 맥어드레스를 갖고 있는지 알고, 그래서 다음에 통신할 때는 문제없이 계속 그 맥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가 떴다는 건 통신이 된다, 핑이 왔다 갔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show IP interface brief 굉장히 많이 쓸 거라 그랬죠? 자, 현재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브리핑해서 보면 패스트 이더넷 쪽에 IP 설정 잘 돼 있고 업이죠. 시리얼 쪽은 administratively down 이라고 하는 건 관리적으로 그냥 다운됐다, 우리가 셧다운 시켰다, 우리가 꺼놨다, 관리자가 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운은 관리자가 활성화 시켰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P 설정도 했고 이것저것 설정을 다 해서 활성화까지 시켰는데 전기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반대쪽이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가 administratively dow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전기가 안 흘러서 다운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 라우터에 설정을 하러 또 가봐야겠죠. 자, 반대쪽 라우터는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2개가 있어요. 시리얼이 2개가 있으니까 R2에서는 시리얼 0/0/0번, 그 다음에 시리얼 001번, 이렇게 2개의 설정이 들어갈 거고요.
시리얼 0/0/0번 R1과 연결된 요 인터페이스에는 다 동일하게 설정하고 얘는 클럭이 필요 없겠네요. 저쪽에서 클럭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게 필요가 없고, 대역폭 설정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얘는 다르더라도 통신은 됩니다. 대신 속도가 낮은 속도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 IP 주소는 12.12.12.2번을 쓰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설정이에요. 그리고 R3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무엇을 쓰자? PPP를 쓰자.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점 대 점 연결의 2계층 프로토콜 중에 하나. 이걸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클럭 레이트, 얘가 클럭을 주네요. 클럭은 64,000을 쓰자라고 되어 있고, 대역폭은 64라고 쓰자. 이런 숫자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한테는 이런 개념의 설정이 들어간다라는 걸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IP 주소는 2번, 3번 라우터를 연결했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232323. 그 중에 2번 라우터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보기가 편하죠. 요 IP만 보면 2번, 3번이랑 연결됐는데 2번 라우터의 IP구나.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노 셧다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만큼은 라우터 2에 가서 컨피규어 터미널 여기까지 들어오면 인터페이스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붙여넣기를 주르륵 했어요. 그래서 000 인터페이스, 001 인터페이스 두 곳에 설정을 했고요. 000의 상태가 업, 1계층 상태, 정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 프로토콜, 2계층 관련 프로토콜 정보까지 잘 맞다. 그래서 업이 됐대요. R1에 가서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전기적 신호 문제 없음, 그 다음에 프로토콜 정보도 문제 없음, 1계층, 2계층 관련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계층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적 신호는 업인데 라인 프로토콜 정보가 다운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얘는 업인 상태에서 요놈이 다운인 상태, 그게 어떤 상태일 거냐면, 자, 인터페이스 시리얼 0/0/0번이라고 옮겨가서 여기에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이쪽을 PPP라고 바꿔볼게요. 요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PPP라고 바꾼 거예요. 요놈은 HDLC인데 요놈은 PPP겠죠? 그럼 서로 2계층에서의 포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2계층에서 포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라인 프로토콜 정보가 다운됐다 라고 뜨네요. 자, R1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R2에서 봐도 되지만 아직 업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얘는. 자, 이쪽에서 확인을 하죠. do show IP interface brief. 나가지 않고 이 시점에서 바로 명령어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확인하는 간단한 동작들은 두 명령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라우터 1과 연결되어 있는 전기적 신호는 업인데 뒤에가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 방식이 안 맞는다. 자, 인캡슐레이션 방식이 맞는 상태에서도 얘가 다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럭 제공에 문제가 있을 때. 클럭이 제공이 돼야 01010101 이 데이터를 그 클럭 신호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근데 클럭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면 여기 라인 프로토콜이 또 다운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클럭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클럭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기본 클럭이.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다시 업이 될 거고요. 반대쪽에서도 지금 아까 좀 기다렸어야 됐죠? 전기 신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운이 되긴 했었어요. 다운이 됐다가 지금 다시 업이 됐네요. 자,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 R3번 R3번은 패스트 이더넷도 있고 시리얼도 하나 있으니까 R1에 설정했던 내용을 가져다가 써볼게요. 자, 패스트 이더넷 0/0번 그대로 쓰고 192.168.10.254 동일하네요. 자, 이건 사설 IP이기 때문에 이쪽 라우터에도 요 대역대, 이쪽 라우터에도 이 대역대, 동일한 대역대를 쓴 겁니다. 상관없죠. 실제로도 그렇죠. 여러분 집에 만약에 공유기가 있다 그러면 공유기가 주고 있는 사설 IP 대역이고 이 집에 있는 공유기가 주는 또 사설 IP 대역이에요. 동일한 대역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네랑 이 동네랑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0/0번에 이대로 쓰고요. 시리얼 얘는 001번이겠네요. 저 번호 맞췄죠? 1번은 1번끼리 연결하게. 이쪽은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PPP라고 해주고 클럭 제공은 얘도 필요가 없고 대역폭은 64라고 쓰고 뭐 이메일을 다르게 써봐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다르게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IP 주소는 23.23.23. 2번, 3번 라우터 간에 연결된 거고 3번 IP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매치가 되겠죠. 이걸 복사해서 R3번에 제가 떠드는 동안 10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가서 적용을 해주면 자, 모든 인터페이스가 초록불이 들어오고 이제 통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라우터 2에서 아까 안 해봤던 양쪽 라우터 쪽으로 핑을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일단 원래는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서 제대로 연결이 됐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환경이라면 지금처럼 이 불이 이렇게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장비가 바로 옆에 있다면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녹색불, 주황불 이런 것들이 깜빡이는 개념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서 연결된 환경으로 작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설정한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됐는지 못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장비들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곳도 있고요. 어쨌든 직접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설정이 잘 들어갔고 애들 상태가 제대로 맞는지 동작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핑을 해서 여기저기 핑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R2 라우터에서 12.12.12.1번으로 핑을 해보고 잘 되는구나. 오른쪽에 있는 R3한테도 23.23.23.3번으로 핑을 해보고 오케이 통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라우터 3번에서도 핑 192.168.10.2번한테 핑을 또 해볼까요? 자, 이때 또 라우터는 IP 주소는 지금 우리가 쓰니까 알고 있지만 맥어드레스 2번 IP를 가지는 장비의 맥어드레스를 모르겠죠? 그래서 ARP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핑 ICMP는 날아가고 동작할 수 없었고 응답을 못 받은 타임아웃 상태가 되고 나머지 4개 이제부터는 라우터 3번도 show ARP 보고 싶었어요. show ARP 그래서 2번 IP를 가진 애가 어떤 맥어드레스를 갖고 있다 이걸 알아왔죠. 그러니까 다시 핑을 하게 되면 저 정보를 그대로 재사용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설정의 인터페이스 설정까지가 정리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PC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쪽 핑을 할 수 있어요. 자,
PC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핑 192.168.10.254 통신이 됩니다. 그쵸? 통신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PC에서 지금 여기 연결 다 됐으니까 괜히 이런데 뭐 요 라우터나 요 라우터나 여기 이런 인터페이스 쪽으로 핑을 하시면 통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핑 12.12.12.1번으로 핑을 하면 요 IP를 가진 장비는 R1이고요. R1의 요 인터페이스가 그 IP를 갖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 PC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동네라는 개념으로 여기 하나의 랜이잖아요. 같은 IP 대역을 쓰고 있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출발지 IP는 192.168.10점대예요. 요 PC는. 근데 핑을 전송하는 목적지 IP가 우리 동네랑 같은 동네 IP 주소가 아니죠. 이건 다른 동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통신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 동네로 편지를 보내는 거라면 그냥 보내면 되지만 모르면 ARP로 브로드캐스트 하면 돼요. 우리끼리 동작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쓰고 있는 IP 주소와 전혀 다른 IP 주소로 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우리 컴퓨터에서는 게이트웨이 주소에 해당하는 그쪽 장비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게이트웨이 주소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 게 바로 외부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의 IP 168.10.254 이렇게 하면 편지를 보내는데 목적지가 나랑 같은 동네로 보내는 거라면 그냥 바로 보내면 됩니다. 이 안에 어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IP 대역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라면 게이트웨이 장비 쪽으로 편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엔 이 설정이 없었으니까 아무데도 못 보냈던 거고 지금은 알맞게 게이트웨이 쪽 IP를 줬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낼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12.12.12.1 R1 라우터가 갖고 있는 IP 주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핑을 하면 이번에는 자, 응답이 오죠. 이 라우터가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IP니까 응답을 해준 거예요. 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쪽 12.12.12.1번에는 핑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2번에다 핑을 해보면 핑이 될까요? 안 될까요? 2번에다 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통신은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 그래서 ICMP를 보고요. 다시 동일하게 핑을 해볼게요. 자,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ICMP 편지를 만들었고 이 편지에 출발지 IP 주소는 나, 목적지 IP 주소는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그래서 출발지 맥어드레스는 내 거지만 목적지 맥어드레스는 라우터의 이 게이트웨이 장비의 맥어드레스일 거예요. 요놈의 Fast Ethernet 0/0번의 맥어드레스를 보면 3101이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 동네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니까 다른 동네로 보내고 있죠. 그럼 이 편지는 슝슝 해서 라우터한테까지 갑니다. 이때 이 라우터는 3계층 장비고요. 이 녀석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해봐요. 12.12.12.2번이래요. 그리고 12.12.12.2라는 IP 주소를 자기가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면 12점대 네트워크가 되겠죠? 12점대 네트워크가 IP 주소가 어떤 동네에 매달려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요쪽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아니까 편지를 그쪽으로 전달해줘요.
라우터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편지를 적절한 곳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라우터는 자기 건 아니지만 이쪽에 매달려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전달하겠죠. 문제는 요 놈이 편지를 받았어요. 전달받은 내용은 이제 HDLC 프로토콜로 인캡슐레이션 돼 있죠. 요 안에 있는 걸 뜯어봤더니 출발자 IP가 192래요. 목적지 IP는 나죠. R2 라우터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줘야겠구나. 나한테 ICMP 리퀘스트가 왔네. 그럼 리플라이 해야지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ICMP 리플라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출발자 IP는 내가, 목적지 IP는 나에게 요청한 녀석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192.168.10점대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요 IP 주소를 R2가 아나요 지금? 이 녀석이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응답을 못 해줘요. 편지는 잘 도착했는데 이 편지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답장을 줄 수가 없어요. 답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ICMP가 동작되지 않는다, 통신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라우팅이라는 개념을 공부해야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라우팅을 안 했으니까 요 네트워크 대역에서 서로 간에 통신되는 거 확인하는 거, 마찬가지 요 대역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통신이 되는지 ICMP 확인하는 거, 각 구간, 연결되어 있는 구간별로만 통신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와의 통신은 라우팅이라는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라우팅. 아직 우리가 라우팅을 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로 나누어진 구간별 요 사이사이에서만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게이트웨이 개념이 뭔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았고 라우터가 뭔가 추가적인 일들을 해줄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느낌만 가지시고 지금은 기본 설정과 인터페이스 설정을 통해서 라우터에 설정하는 작업 그리고 각 구간별 통신하는 작업 여기까지만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썼던 명령어 요 정도가 납득이 되시면 되겠죠.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네이블에서 전역 설정 들어가서 뭔 설정하고 무슨 설정하고 이렇게 했다. 콘솔 접속일 때는 이런 설정이 적용되게 했다. 인터페이스에는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